날이 갈수록 당화 혈색소가 조금씩 올라가고 계신가요? 검진표를 펼쳐보면 처음에는 6.2, 그 다음 해에는 6.25, 그 다음에는 7. 숫자가 한 칸씩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직 약 먹을 정도는 아니겠지. 조금만 더 지켜보자. 이렇게 넘기신 적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수치를 그대로 두면 어느 시점부터는 정말로 약 없이는 버티기 힘든 순간이 찾아옵니다. 되돌리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경계선을 조용히 조금씩 넘어가 버리게 되지요. 저는 시니어 건강을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그 경계선 앞에서 머뭇거리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난 분들도 보았고, 미처 눈치채지 못한 채 앞으로 한 걸음 더 나가 버린 분들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합니다. 지금이라면 아직 돌아올 수 있다. 그 열쇠가 바로 저녁 식사와 저녁 습관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틀어놓고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해두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뇨는 약으로 관리하는 병 아니냐? 식단 조절이 중요하다는 말은 알지만 막상 실천이 너무 힘들다? 맞습니다. 약은 필요할 때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약은 어디까지나 혈당 수치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역할을 할 뿐 몸 전체의 대사 시스템을 회복시키는 힘은 생활 습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 식단 관리를 시작하면 대부분 아침과 점심은 정말 열심히 조절하십니다. 밥 양도 줄이고 반찬도 기름기 적게 단백질과 채소 위주로 꼼꼼하게 챙겨 드시지요. 문제는 항상 저녁입니다. 아침, 점심 때는 내가 식단 관리 중이다. 혈당 조심해야 한다. 이 생각이 머릿속에 또렷합니다. 하지만 하루를 보내다 보면 중간중간 피곤이 쌓이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사소한 일로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피로와 스트레스가 저녁 시간에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그러면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오늘 하루 고생했는데 저녁 한 끼쯤은 괜찮겠지. 아침, 점심은 잘 참았으니까 오늘은 나에게 상을 주자. 이렇게 하여 저녁상 앞에 앉으면 밥 한 공기, 아니 그 이상, 국물 넉넉히, 김치, 반찬, 찌개, 때로는 면이나 빵까지 곁들여 드시게 됩니다. 배가 빵빵해질 때까지 드시고 나면 눈꺼풀이 스르르 내려옵니다. 소파에 앉아 TV를 켜고 지그시 눈을 감으면 금세 졸음이 밀려오지요. 그런데 막상 자려고 침대에 누우면 어떻습니까? 몸은 피곤한데 머리는 깨있는 느낌, 쉽게 잠이 들지 않고 자꾸 뒤척이게 됩니다. 간신히 잠들었다 싶으면 새벽에 한 번, 두 번 깨고 다시 잠들기까지 또 긴 시간이 걸립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은 무겁고 머리는 멍하고 공복 혈당 수치는 더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저녁 패턴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 반복하면 당화 혈색소가 조금씩, 그러나 꾸준히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평생 밥을 반 공기만 먹으라, 좋아하던 음식을 다 끊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녁을 조금 다르게 먹고 저녁 시간을 조금 다르게 보내면 당화 혈색소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저는 진료실과 연구 현장에서 공복 혈당이 180을 넘던 분이 저녁 식사와 저녁 습관만 바꾸고 100 이하로 내려온 사례를 많이 보았습니다. 당화 혈색소가 6.5에서 5점대로 떨어진 분들도 하나둘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똑같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돌아서는 길이 존재한다는 것을 수많은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그 길의 시작점이 바로 저녁입니다.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왜 저녁이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조금 더 깊이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하루의 리듬이 있습니다. 낮에는 활동, 밤에는 휴식. 이 리듬에 맞춰 호르몬과 에너지 시스템이 움직입니다. 낮에는 햇빛을 받으면서
몸이 지금은 움직일 시간이다 라고 인식합니다. 이때는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서 밥을 먹으면 세포들이 비교적 잘 반응해 당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의 밥을 먹어도 아침이나 점심에 먹으면 혈당이 올라가도 비교적 빨리 내려옵니다. 그런데 해가 지고 저녁이 되면 몸은 서서히 쉬는 모드로 들어갑니다. 세포들이 인슐린 신호에 덜 반응하는 방향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시간의 인슐린 감수성은 낮 시간에 비해 40%에서 6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밥을 먹었는데 저녁에 먹으면 혈당이 더 높아지고 그 상태가 더 오래가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저녁 식사 후에는 움직임이 줄어듭니다. 점심을 먹고 나면 그래도 어디를 오가며 일도 하고 장도 보고 집안일도 합니다. 하지만 저녁은 대부분 앉아서 쉬거나 누워서 TV나 휴대폰을 보며 보냅니다. 이때 근육은 거의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혈당을 끌어다가 쓰는 가장 강력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이 근육이 일을 하지 않으면 혈당은 올라간 채 그대로 정체되어 있게 됩니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얹어집니다. 바로 수면의 질입니다. 저녁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혈당이 높은 상태로 밤을 맞이하면 몸은 이것을 일종의 스트레스 상황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되고 신경계가 각성 상태가 되어 깊은 잠으로 내려가지 못합니다. 하룻밤만 그렇게 보내면 괜찮을 것 같지만 이런 날이 몇 달, 몇 해 쌓이면 몸은 늘 피곤한 상태를 기본값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인슐린 감수성은 더 떨어지고 당은 더 쉽게 올라가고 식욕 조절 기능까지 흐트러집니다. 이런 이유로 당뇨를 막고 되돌리고 완화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손봐야 할 것이 바로 저녁 식사와 저녁 이후의 습관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면 좋을지 조금 더 길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식단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딱 3개의 기둥을 세우면 됩니다. 첫째, 탄수화물의 양과 질을 조절하기. 둘째, 단백질을 충분히 챙기기. 셋째, 채소를 식사의 중심에 놓기. 먼저 탄수화물입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줄이면 기운이 없다 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건 몸이 아직 예전 습관을 기억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은 예전만큼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움직임은 줄어들고 대사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그런데 예전과 똑같이 밥 한 공기, 국, 반찬, 디저트까지 드시면 사용되지 못한 에너지가 혈당으로 다시 지방으로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녁 탄수화물 조절의 핵심은 딱 2가지입니다. 양을 줄이고 속도를 늦추는 것. 양을 줄인다는 것은 완전히 끊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점심에 밥 한 공기를 드셨다면 저녁에는 반 공기 정도로 줄여보는 것. 라면 한 그릇을 드시던 분이라면 면을 절반만 먹고 대신 채소를 곁들여 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속도를 늦춘다는 것은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식이섬유가 풍부한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흰쌀밥보다는 잡곡밥, 흰빵보다는 통밀빵, 그냥 국수보다는 메밀, 그리고 고구마, 단호박 같은 뿌리 채소들. 이 음식들은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혈당이 부드럽게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시니어에게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라 몸의 기둥과 같습니다. 근육, 면역세포, 호르몬, 몸을 지탱하는 대부분의 구조물에는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저녁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가기 때문에 야식이나 달콤한 간식에 대한 욕구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또한 단백질은 혈당을 직접 크게 올리지 않으면서 식사 속의 탄수화물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완충 역할을 해줍니다. 두부 반모, 계란 2-3개, 생선 한 토막, 닭가슴살 한 덩이, 콩 반 공기 정도. 이 가운데 하나를
저녁 반찬 목록에 꼭 올려두신다면 혈당뿐 아니라 근육과 체력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채소입니다. 저녁 식사를 떠올리실 때 접시의 절반은 채소로 채운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신선한 채소, 익힌 채소, 나물, 버섯, 해조류. 이 모든 것이 저녁 혈당을 완만하게 하고 장내 환경을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생채소만 잔뜩 드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치거나 찌거나 볶아서 부드럽게 만든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한 끼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접시 하나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그 접시를 세 칸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절반은 각종 채소, 예를 들면 브로콜리와 양배추를 살짝 데친 것, 시금치나 쑥갓나물, 버섯볶음, 가지나 호박볶음 등. 나머지 절반은 다시 둘로 나눕니다. 한 칸에는 단백질, 다른 한 칸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칸에는 두부조림, 생선구이, 계란찜, 닭가슴살, 콩 반찬 같은 것을 올립니다. 탄수화물 칸에는 잡곡밥 반 공기 또는 고구마 한 개 또는 보리와 귀리가 섞인 밥을 담습니다. 이 구성을 매일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비율입니다. 철저하게 완벽한 식단이 아니라 대략 이 비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당화혈색소를 서서히 낮추는 힘이 됩니다. 여기에 조금 여유가 있으시다면 장 건강과 혈당에 특히 좋은 보물 같은 식재료 3가지를 하나씩 얹어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발효 콩류, 해조류, 보리귀리입니다. 나토나 청국장 같은 발효 콩류는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고 장벽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각종 효소와 성분들은 몸에 쌓인 염증을 줄이고 인슐린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돕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역, 다시마 같은 해조류는 미끈미끈한 성분 속에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줍니다. 보리와 귀리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수 식이섬유를 품고 있어서 장 속에서 천천히 발효되며 혈당과 콜레스테롤 조절에 도움이 되는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3가지를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청국장 한 숟갈, 내일은 미역 들깨탕 한 그릇, 다음 날은 보리 섞인 밥 반 공기. 이렇게 매일 하나씩만 저녁에 올려보아도 장과 혈당의 기본선이 서서히 달라지는 것을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를 어느 정도 그림으로 잡으셨다면 이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저녁 이후의 생활 습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혈당 조절에서 수면의 질과 움직임은 생각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녁 이후 습관의 핵심은 역시 3가지입니다. 하나, 저녁 식사 시간. 둘, 식후 움직임. 셋, 잠들기 전 루틴입니다. 먼저 저녁 식사 시간입니다. 현실적으로 매일 똑같이 지키기는 어렵지만 가능한 범위에서 목표를 정해보겠습니다. 이상적인 저녁 시간은 대략 오후 5시 반에서 7시 사이입니다. 늦어도 7시 전에는 식사를 마치는 것이 공복 혈당과 수면의 질을 위해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은 잠자리에 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끝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1시쯤 잠자리에 들 계획이라면 8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음식을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늦게 드셔야 한다면 양을 줄이고 탄수화물 비중을 확실히 낮추어 속이 크게 무겁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식후 움직임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식후 30분 안에 일어나 움직이기를 혈당 관리의 황금 습관이라고 표현합니다. 식후에는 누구나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때 근육이 움직이면 혈당을 직접 끌어다 쓰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에는 인슐린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혈당이 부드럽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식사 후 15분에서 20분쯤 지나 소화를 조금 시작했을 때 집 주변을 한 바퀴 돌거나 아파트 복도를 왕복하거나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를 하셔도 좋습니다. 무릎이나 허리가 너무 아프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발끝을 번갈아 들어 올리거나 팔을 크게 돌리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이 일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후 바로 소파에 누워버리지 않는 것. 이 작은 선택이 공복 혈당을 오랫동안 바꾸는 힘을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잠들기 1시간 전 루틴입니다. 우리 몸은 어느 순간 갑자기 스위치가 꺼지듯 잠들지 않습니다. 서서히 천천히 깊은 잠으로 내려갈 준비를 합니다. 잠들기 1~2시간 전부터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분비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강한 빛과 자극적인 정보에 많이 노출되면 이 리듬이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조금을 낮추고 TV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 몸과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방법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조교, 5분에서 10분 정도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간단한 호흡 명상, 오늘 감사했던 일을 3가지 정도 떠올려보는 짧은 일기, 이 가운데 하나만 골라 매일 반복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조용한 마무리 시간을 갖는 것이 수면의 질을 올리고 다음날 인슐린 감수성을 지키는데 조용하지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전체를 한 번 더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들으신 내용은 복잡한 의학 이론이 아닙니다. 저녁 한 끼를 채소 중심으로 바꾸고 탄수화물의 양과 종류를 조절하고 단백질과 장에 좋은 식재료를 챙기고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고 식후 30분 안에 가볍게만 걸어주고 잠들기 전 몸과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을 갖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당화 혈색소 6.5, 7, 8을 향하던 흐름을 다시 5점대로, 6점대로 되돌리는데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병이 아닙니다. 해마다 조금씩 우리 몸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오늘부터 다시 쌓아 올리는 하루하루의 선택이 몸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완벽한 식단, 완벽한 운동, 완벽한 하루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한 끼, 오늘 저녁 20분 걷기, 오늘 밤 잠들기 전 10분의 조용한 시간, 이 3가지를 가능한 만큼만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한번 다짐해 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오늘부터 저녁 식단과 저녁 습관을 내 편이 되게 바꾸겠습니다. 그 다짐 하나가 당화 혈색소 수치뿐 아니라 여러분의 하루를, 그리고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분명히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약에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몸의 균형을 되찾아가는 과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